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노자는 다 끝냈고, 노자를 계승한 장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학습지 33페이지 펴주세요. 먼저 1번 장자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대. 똑같은 거죠. 거의 노자랑 다른 게 없어. 당연히 장자도 뭐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해? 자연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아니, 그럼 도는요? 뭐 자연이나 도나 자연에 일치되는 삶이나 도에 일치하는 삶이나 비슷한 거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장자도 노자랑 똑같이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다 뭔가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걸 지키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인은 뭐야? 이거 인위죠? 인위적인 거. 인위에 근거한 그릇된 가치관, 그리고 여러 사상가들끼리 계속 다투는 거. 이런 쟁파 싸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니야, 내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계속 혼란스러워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뭔가를 맞다, 그르다 구분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해결책으로 노자랑 거의 비슷해요. 선과 악, 혹은 시비는 옳고 그름이죠. 시가 옳고 비가 그르다. 그래서 이런 선악이나 시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구분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분별을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서야 한다. 이게 포인트죠. 넘어서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어. 아니 근데 꼭 옳고 그름 선악 좋은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분별하는 거를 넘어서야 돼?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까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이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상황이고 이게 왜 안 좋냐? 자,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우랑 두루미가 있는데 처음에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어. 근데 완전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넓은 그릇에 자기는 핥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줬는데 두루미 봐봐. 완전 열받지. 두루미 못 먹거든. 이거 어떻게 콕콕 찍어 먹으면 몇만 년 만에 다 먹을 거야. 그래서 이거에 이제 두루미가 너 그렇게 한다 이거지 하면서 자기 편한 걸로 이게 나한테 편한 건데 나한테 옳은 건 이런 그릇이야 하면서 이런 그릇으로 초대해가지고 여우는 이거 들어서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여우 못 먹고 있죠. 여우 팔이 짧은가 봐요. 그래서 입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네요. 이거 봐봐. 지금 얘네가 난 이 그릇이 옳다고 생각해. 하니까 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얘가 아닌데 이 그릇이 옳은데? 라고 하니까 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약간 좀 혼란이 생기고 있죠. 더한 혼란을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여기 이렇게 도끼를 차고 있는 이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해서 내려져 오는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숲속에 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들어와서 잠깐 쉬다 가세요. 내 침대에서 쉬다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끌어들여. 근데 끌어들이고 침대에 놨을 때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의 침대보다 다리가 길죠. 그러면 이거를 침대에 맞춰서 잘라버리는 거야. 너무 잔인하지. 왜? 나의 침대 길이에 맞아야 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침대보다 짧으면 어떡해요? 그럼 막 손이랑 다리를 늘렸대. 늘려서 죽이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잔인한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뭔가 내 침대 크기가 오르니까 너는 여기에 맞춰야 돼.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의 혼란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런 해결책으로 분별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뭔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장자의 포인트였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장자 사상의 특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와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일단 여러분이 도 한자 길도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만물은 뭐냐 여러분? 만물은 모든 사물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사물이 뭐 진짜 생명이 없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다 포함이야. 우리도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만 생각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고, 점심 먹은 후와 점심 먹기 전에 내가 다르잖아. 그래서 모든 건 다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럼 도라는 건 뭐냐? 이런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엄청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 노자가. 그래서 이름 할 수도 없고, 우린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했었죠, 노자가. 낳는 근원이자 만물의 생성과 운행의 이거 맞추면 좋은데 여러분. 법칙이라고 했었죠? 뭐 원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법칙이 가장 정확하니까. 여기까지는 노자랑 똑같아. 굳이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그래서 만물을 바라볼 때는 이 대단한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도는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 원리니까 이런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각각 도에 따르는 적합한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본성이 다 똑같진 않은 거야. 도에 따르는 본성이 조금씩 다 다른데 각자 다 적합한 본성이 있긴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 벌. 선생님 벌을 왜 가져왔을까? 언제 벌을 얘기했을까? 선생님이 가평여행 가서 가을이가 벌에 쏘였을 때 벌을 얘기했었죠. 이 벌은 뭐야? 날개도 있고 날 수가 있어. 침 쏘고 죽을 수도 있고 꿀벌이에요. 근데 봐봐. 이게 벌의 본성이면 벌이 도에 따르는 본성은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침 쏘이면은 이제 죽고 이런 게 이제 벌에 침을 쏘면 죽고 꿀벌은 그런 게 벌의 본성이야. 도에 따르는. 이건 뭐야? 가을이 이제 벌에 쏘이고 많이 피곤해하고 지쳐야 하는 여기 지금 벌에 쏘인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쏘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을이에요. 가을이도 막 뛰어다니다가 벌을 보면 새로운 거다 신기한 거다 하고 막 발바닥으로 누르면서 그러다 입에 쏘이는 그런 도에 따르는 본성을 부여받았겠죠. 가을이만에. 그리고 근데 가을이는 대신 날개가 없어. 가을이는 그냥 빠르게 이동만 해. 그리고 근데 가을이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 가을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뭐 어디 유튜브 보니까 강아지도 코로나에 걸렸다, 홍콩에서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발견된 사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엄청 조심하긴 했지만 가을이가 뽀뽀하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얘가 좀 며칠간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자, 산책도 못 나가고 선생님이 자가격리 됐으니까 선생님 남편도 같이 이제 양성이 떠가지고 같이 자가격리가 됐거든요. 모두 다 집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봐봐 이건 나야 얘들아 내 코로나 양성 선생님 이거 흐려가지고 양성 아닐 줄 알았는데 열이 38도가 그때 금요일까지 38도까지 오르고 목도 엄청 아프고 막 몸이 벌벌 떨리고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가을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지만 나는 또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도에 따르는 거잖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본성도 부여받았다.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도에 따르는 본성이 각각 적합하게 있어. 근데 서로 다 같아 달라? 서로 본성은 다 달라. 요거 이해해 주세요. 본성은 다 다르다. 그래서 만물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능력도 서로 다르지. 벌은 날아다닐 수 있고 가을이는 날진 못하지만 빠르게 뛰어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병에도 안 걸리고 선생님은 이제 병에도 걸리고 대신 이제 가을이는 이제 벌에 쏘여도 병원에 혼자 못 가지만 난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어쨌든 다 달라.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르지만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그렇다고 내가 가을이보다 우월할까? 아니면 가을이 약간 지금 또 선생님 약간 멈칫한 게 또 장기야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자 가을이가 벌보다 우월할까? 그것도 아니야. 벌이 가을이보다 우월해? 벌이 나보다 우월해? 아니야. 만물의 본성은 서로 다 다르지만 타고난 능력도 서로 다 다르지만 만물의 우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군 더 천하고 이런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 만물은 다 모두 평등하기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까 했었죠?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더 열등하거나
이런 거 없고 뭐가 더 우월하거나 이런 거 없다.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각자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가을이는 막 뛰어다녀야 되고, 선생님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벌은 날아다녀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자, 4번 볼게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나만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 이런 거 막 강요하면 돼, 안 돼? 어, 가을아,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해가지고 너 혼자 갔다 와. 엄마도 맨날 혼자 갔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주관적 지식 다 초월해서 각자의 고유한 본성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냥 본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유란 단어를 지금 별로 강조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장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옛사람들은 지혜가 지극한 데가 있었다.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어떤 거냐면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물은 다 있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다 있지만 처음부터 너와 나를 딱 구분해 가지고 이런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모든 게 다 있긴 하지만 이건 나고 이건 너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경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비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계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이건 옳고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 얘기는 뭐야? 시비가 밝아짐으로써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도가 훼손되었고 왜? 그냥 만물은 평등하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봤어야 됐는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 도가 훼손되고 그러면서 인과 의, 유교 비판하는 거죠. 인과 의가 생긴 것이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인간 중심 분별의 극복. 그러니까 특히 인간이 이것저것 많이 구분하고 차별하고 옳고 그른 거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고 본 거죠. 1번부터 보자. 인간의 자기 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은 다 어떤 것일 뿐이야?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우리 그때 탕수육 노자 수업할 때 탕수육에 부먹이냐 찍먹이냐 막 부어버렸더니 막 화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탕수육은 부먹 찍먹은 그냥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거지.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좋은 거지. 이게 옳고 그르다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 다 됐죠? 그럼 쭉 가볼게요. 그래서 2번 보면 시, 비, 지겹죠? 옳고 그름이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귀천, 귀하고 천함이야.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미추, 아름답고 추함이야. 이것도 따지지 말고 생사, 뭐 살아있고 죽음 이런 것도 생사마저 따지지 말래. 이러한 분별은 다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꾸준히 해야겠어? 아니면 벗어나야겠어? 벗어나야겠지. 벗어난다는 좀 어려운 말로 초월한다고 하죠. 벗어나자. 분별을 초월하여 벗어난다는 뜻이야. 자연 만물이 절대적으로 어떻다? 뭘까 맞춰봐. 평등하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문 먼저 볼게요. 도로서 사물을 보면 아까 눈에 내가 도 그려놨었지? 도로서 사물들을 보면 사물들 사이에 귀천이 없어. 왜? 모든 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귀하고 천함은 없어. 근데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뭐 두루미 뭐 여우 이렇게 해볼까? 두루미의 관점에서 여우를 봤을 때 야 너는 왜 그 긴 병으로 못 먹어? 아 너 진짜 열등하다. 나는 부리가 기니까 나는 귀하고 넌 천하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도로서 사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서 사물을 보면 만물은 한결같이 평등한 것이니 어느 것이 못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즉 못하거나 낫거나 이런 게 없단 얘기죠. 다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못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3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본성?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치는 인위적인 기준이나 바깥 사물, 외물에 얽매이지 말고, 인위적인 외물이나 인위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계속 나오죠? 제가 아까 자유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따가 더 강조할 거야.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알아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노자랑 장자는 똑같이 도가고 특히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지만 뭔가 조금 다른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막 굳이 여러분 구분할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알면 좋잖아. 노자는 계속 무위 혹은 뭐 무위 무 백성들을 무지 무욕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통치해라? 결국 무위지치해라. 다스리지만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통치해라.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다스리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뭔가 결국 통치 혹은 정치의 측면을 강조하고 정치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장자는 어때? 지금 어떻게 통치해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계속 뭐만 강조하지?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지? 그래서 노자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소박하고 조그만 소국가민의 사회지만 사람들하고 조금씩 같이 어울려 살고 이렇게 통치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장자는 계속 뭔가 구분하는 거 이런 것도 싫고 그냥 나의만의 약간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자. 나의 정신적 자유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지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술록은 사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않는가. 뭔가 비슷한 부류끼리 같이 짝을 맺고 논다는 거죠. 모장이나 여희는 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자인가 봐.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만약에 물고기가 모장이나 여희를 본다면 아름답다고 막 감탄하겠어? 아니야. 무서워. 사람이야. 나 잡아갈지도 모르잖아. 깜짝 놀래. 보자마자 물속 깊이 들어가 숨고 새는 깜짝 놀라서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급히 도망가 버린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아름다움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야. 다 상대적일 뿐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동물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약간 여러분 나이 때 나는 되게 외모 같은 거에서 약간 콤플렉스라기보다 스트레스. 진짜 이거는 스트레스였어. 왜냐면 선생님이 약간 좀 까맸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까맣긴 하지만 선생님 어머니가 되게 하얗셨어요. 그래서 막 하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고 엄마는 하얀데 왜 난 이렇게 까맣게 나왔냐 이러면서 또 엄마가 또 원망하고 엄마 많이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얘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이제 그렇게 페류나처럼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때부터 약간 이제 내가 윤리교육과니까 이 장자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약간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야. 아름다운 거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더 까만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좀 까만 것 같아? 그러면 나를 더 하얗게 만들어줄 더 까만 남자 친구를 만들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고 그게 현 남편이고 그랬죠. 또 별로였나? 또 짜증났나? 아무튼 가끔 진짜 지금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 소리 진짜 까맣다. 이러면서 제가, 나 너보다 안 까만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막 제가 까맣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놀리려는 의도도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이렇대. 그런 거 아니, 얘들아? 굉장히 방학 때, 막 시골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열심히 놀다 오면 까맣게 타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1년 내내 그 상태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귀엽대. 그래서 약간 열받지만 뭐 어쨌든 뭐 귀엽다니까 더 기분 좋게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마지막 멘트인데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충분히 아름답다. 굉장히 장자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거야. 왜? 다 다르니까 기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도 혹시나 외모나 이런 거에 콤플렉스 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더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합시다. 자, 삘 받았기 때문에.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34페이지. 수양론 한번 같이 볼게요. 장자도 도가지만 노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양을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자, 어떻게 해야 돼? 도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도,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거 법칙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들을 계속 쌓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자의 수양론은 대부분 막 덜어내고 비우고 이런 느낌인데 첫 번째 볼게요. 심재라고 하는데 너네 이건 읽을 줄 알지? 마음심이잖아. 그다음에 이 재는 뭐야? 우리 뜻이 재개할 재라는 뜻인데 너네 이 재개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안 들어봤더라고. 뭔가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깨끗이 씻어낸다 해가지고 막 목욕 재개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들어봤니? 어쨌든 이건 재개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면 요런 느낌이야. 근데 뭔가 좀 얘 너무 멍청해 보이는데 마음을 이제 얘가 이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깨끗이 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비우는 거. 그래서 이런 감각이나 지식, 왜 이런 것들은 마음에 있는 뭔가 계속 뭔가 쌓게 만드는 것들이거든. 보고 듣고 이런 것도 계속 마음에 뭔가를 쌓게 만들잖아.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비운 요곳 한자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한자가 나오면 뭔가 빌허라는 느낌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동양 와서 계속 한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문 같은 데서 한자로 힌트를 줄 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단순히 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나 나중에 혹시나 생윤을 배운다면 그거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도가 드러나게 된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게 심재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단어 안 외우고 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심재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망인데 이건 앉을 좌예요. 앉을 좌. 망은 뭐냐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릴 망.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비슷하죠. 심재랑 마음을 비우는 거 심재. 그냥 앉아서 다 잊어버리는 거 좌망.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앉아가지고 펭수처럼 다 난 모르겠다 잊어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것까지 잊어버리냐? 나까지 잃어버리는 거. 나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조차 있고 대상은 이제 내가 인식하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나와 대상을 구분하게 되니까. 그럼으로써 도가 체득된다. 그래서 심재와 자망을 통해 모든 인위 조작적인 것이 사라지면 뭐가 드러나? 도가 드러나고 도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런 도를 체득한 경지를 뭐라고 할까? 이상적인 경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용어가 있어. 첫 번째로는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재는 가지런할 재야. 가지런할. 여기서 물은 그 만물 할 때. 만물 할 때 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가리킬 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뭐야? 만물을 뭐 하게 되는 거겠어? 가지런히 한다. 가지런히 한다는 얘기는 차별한다는 얘기야? 똑같이 바라본다는 얘기야? 똑같이 바라본다는 얘기죠. 평등하게. 그래서 만물은 각기 다 다르므로 우리 취향이나 관점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관점과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처럼 내 침대에 너 맞춰야지 하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도의 작용이므로 왜? 도는 만물을 생성해내고 돌아가게 하는 법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의 작용이므로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은 모두 완전히 평등하다. 이건 이제 알겠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시비, 생사, 삼과 죽음 이런 것들의 분별을 넘어서 만물의 평등함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구분하는 애들이 누구였지? 힌트 줄게. 이 사람 누구였을까? 지금 저 너머로 사라진 이 사람 공자였죠. 그래서 장자는 유교 사상을 비판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상적인 기침을 좀 많이 하죠. 미안해요. 이상적인 경지는 재물뿐만 아니라 소유유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야.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계속 말한 자유가 드디어 이 소유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가 자유 강조한다고 했잖아. 장자가 자유라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 소유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한가롭게 거니는 것이라고 되는데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서 속세를 떠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뜻을 한번 보면 부귀나 명예, 권력 등 인간의 삶을 해치는 이런 속세의 것들을 떠나가지고 아무런 속박 없이 자연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알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 소유유의 느낌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절대적인 시비의 기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시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장자 문구가 있는데 장자한테 어떤 제자가 뭔가 쓸모없을까봐 자기가 쓸모가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물어보니까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쓸모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걸림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쓸모 없음에 쓸모가 있단 얘기야.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보자. 지문을 한번 볼게.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그대에게 이 큰 나무가 쓸모가 없어 걱정이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 놓고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며 낮잠을 자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이 큰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했는데 어떻게? 그 쓸모없는 큰 나무에 쓸모가 있잖아. 낮잠도 잘 수 있고 그 밑에서 그늘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하는 일 없이 지내고 되게 편안한. 마찬가지로 선생님 코로나 처음에 걸렸을 때 와 미쳤냐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쓸모없지 않다는 거지. 코로나의 쓸모없음의 쓸모는 뭐냐면 선생님이 또 이제 가을이랑 이렇게 오래 일주일을 풀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쓸모없음을 쓸모가 있으니 쓸모없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절대적 자유를 추구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장자 포인트인데요. 이제 장자 지문에서 진인, 지인, 신인, 천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장자야. 아니면 도가야. 거의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자 식별 포인트다. 이거 4개 다 비슷한 말이거든. 그래서 굳이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 없고 요 4개 다 장자가 바라보는 이상적 인간을 부르는 말이구나. 그래서 진인, 지인, 신인, 천인은 외워주세요. 요 4가지는. 다음 일체의 대립과 구별에서 벗어나 뭔가 대립하지 말고 구별하지도 말고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는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물아 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물은 뭐야? 사물. 아는 뭐야? 나와 사물이 하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뭔가 계속 구분하고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마치 성동일인가? 진인, 지인, 신인, 천인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밑에 만화만 볼게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인데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있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도 있다.
어찌 그렇게 천박한 것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천박하다, 천박하지 않다 구분을 하면서 기준을 나누고 있지. 안 된다는 거야. 돈은 강아지 풀이나 기와장에도 있다. 정말로 그보다 더욱 천박한 것에도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물더미에 있다. 똥오줌에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돈은 모든 것에 다 있으니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물더미, 똥오줌조차도 만물은 평등한 거야. 선생님이 그때 첨송대에서 왜 가을이 똥 들고 사진 찍었는지 알겠죠? 만물은 평등하니까 가을이 똥 맞아.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교 진도 나갈게요. 학습지 인쇄해 오세요. 고생했습니다.